Today, another story, new world. 우리가 AI를 도입할 때 알아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AI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만 AI를 도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AI의 핵심 내용만 아셔도 AI를 도입하거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AI를 나에게 도입하겠다. 우리 회사에 도입하겠다. AI를 활용하겠다. 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저와 함께 AI 도입을 시작해 보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핵심 AI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도학습입니다. 영어로는 슈퍼바이저 러닝이라고 합니다. 지도학습은 머신러닝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지도학습은 컴퓨터에게 정답이 무엇인지 알려주면서 컴퓨터를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정답이라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알아서 그 데이터에 이름표를 달아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강아지 사진이 있습니다. 이 강아지 사진에 이름표, 이 사진은 강아지라고 이름표를 달아준 겁니다. 그리고 고양이 사진에 이 사진은 고양이라고 정답을 달아줍니다. 그리고 햄스터라는 사진에 이 사진은 햄스터라고 정답을 달아준다. 이와 같이 정답을 달아주고 라벨을 달아주고 학습시키는 방법을 우리는 지도학습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도학습 활용 프로세스입니다. 먼저 데이터를 넣습니다. 그리고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모델을 만듭니다. 이 학습된 모델을 통해서 예측을 합니다. 이것이 기본 활용 전략입니다. 지도학습 활용을 위해서 첫 번째 할 일은 데이터 준비입니다. 지도학습을 위해서 정확한 라벨이 지정된 데이터셋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있어야지 우리가 학습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벨링된 데이터셋이 있다는 것은 AI 모델을 학습시킬 준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미지에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에 있는 AI 학습용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데이터를 가공 또는 라벨링해서 AI 학습용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이 학습용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우리가 AI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도학습 활용을 위해서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모델 선택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 중에서 나의 데이터에 맞는 또는 문제에 맞는 이 프로젝트에 맞는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도학습 활용을 위해서 세 번째 할 일은 학습 및 평가입니다. 선택된 모델을 가지고 데이터를 학습시킵니다. 그리고 학습시킨 후에 평가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델의 성능을 평가합니다. 여기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한다는 것은 우리가 학습시킨 AI 모델의 성능이 좋은지 아니면 나쁜지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AI 모델을 사용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과정에서 과접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과접합이란 모델이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높은 성능을 보였는데 새로운 데이터, 실전 또는 실전 데이터에 대해서 성능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과접합됐다, 영어로 오버피팅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데이터 또는 실전 데이터를 넣었을 때 성능이 낮아지는 오버피팅, 과접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용을 위해서 네 번째 해야 할 일은 모델 튜닝 및 최적화입니다. 우리가 모델을 학습하고 평가했다고 해서 바로 성능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델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파라미터를 조정한다거나
특성값을 추출해주는 피처 엔지니어링 등과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지도학습 적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지도학습을 사용할지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류 문제에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메일을 받아봤을 때 이 이메일이 스팸 메일인지 아닌지를 분류할 때 사용합니다. 또는 어떤 질병이 있었을 때 그 질병이 맞는지 아닌지 진단할 때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마케팅에서 고객을 분류할 때, 세분화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분류에서는 데이터를 특정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성공인지 실패인지, 아니면 A 유형인지 B 유형인지 C 유형인지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두 번째는 회귀 문제에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 20년 동안의 주택가격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 가격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주식 가격을 분석해 볼 수가 있고요. 또는 판매량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의 수요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회귀 문제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회귀는 연속적인 값을 예측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여기서 연속적인 값이라는 것은 주로 연속성이 있는 숫자 데이터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지도학습 응용 분야입니다. 비즈니스 분석 분야에서는 고객 행동 예측, 재고 관리, 매출 예측 등에 활용됩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환자의 진단 데이터를 사용하여 질병을 예측하거나 치료 결과를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신용점수 평가, 사기 탐지, 리스크 관리 등에 적용됩니다. 이미지 및 음성 인식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 얼굴 인식 시스템, 음성 비서 등 다양한 최신 기술에 통합되어 활용됩니다. 다음은 사례입니다. P회사란 곳에서 만든 AI를 통한 맞춤형 신발 추천 서비스 사례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신발을 구매할 때 나의 발 사이즈에 정확하게 맞는 신발을 찾아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P회사에서는 개개인의 발 사이즈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시켜 개인에게 딱 맞는 신발을 추천해주는 AI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발을 사진 찍어서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분석해서 신발을 추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비자는 만족도가 높아지고 회사는 구매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정확한 발 측정을 위해서 발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맞춤형 신발 추천 AI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활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도학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데이터를 학습시켜 보세요. Thanks for watching.